살이 찌고 이제 붓고 하는 것들은 소금 때문이 아니라 소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막혀있고 독소가 많이 있는 곳,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 붓습니다. 얼굴이 붓는 분들은 뭐죠? 소금을 드시면서, 소금물 요법이죠.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채수분이 기본이다 해서 부족해진 그 만성 탈수에 있으신 분들이 소금물을 먹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가장 열심히 말씀드린 게 소금물 요법, 따소물 요법인데요. 소금물을 드시고 나서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사실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혈압 문제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혈압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이고, 두 번째가 붓는 거예요. 붓는 거. 부종이 있으신 분들이 수분이 몸에 들어오니까 부어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가 밤에 라면을 먹으면 이제 다음날 부으니까 밤에 라면 먹으면 안 된다, 밤에 야식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나 다 붓지는 않거든요. 똑같이 라면을 먹고 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구는 붓고 누구는 안 부어요. 소금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붓고 누구는 안 붓습니다. 그러면 붓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안 붓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네, 원래 안 붓는 게 정상이에요. 소금을 먹는다는 거는 우리 몸에 삼투압 작용을 하면서 수분을 끌어당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금만 먹으면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물로 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소금물을 드셨을 때 소금하고 물이 같이 들어오니까 몸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돼서 체수분이 되고 또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피가 되고 이렇게 몸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흡수가 된 물이 몸에서 작용을 해서 독소를 가지고 또 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들어와서 피가 돼서 몸을 돌거나 아니면 그 간질액이라고 하는 체수분이 돼서 몸의 곳곳으로 가서 세포가 잘 생장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몸 곳곳에 수분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수분은 또 세포 안에 있는 세포 내수분과 세포 밖에 있는 간질액, 이렇게 또 나뉘어져요. 근데 이런 일을 세포가 하는 거죠, 사실은. 물을 어디로 보낼지, 세포 안으로 이제 흡수하는 작용, 혈액 안으로 흡수하는 작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은 영양 성분에 있는 각종 미네랄들을 통해서 물질 대사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자 형태로 모든 영양이 다 쪼개져 가지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고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어내고,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세포 안에서 혈액 안으로, 혈액 안에서 또 간질액으로 이렇게 물질들이 계속 움직여요. 근데 물도 마찬가지, H2O잖아요.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고 하는 작용들을 다 해야 되는데, 대사에 문제가 있으면, 물질 대사에 문제가 있으면 수분이 어느 장소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냥 쉽게 말하면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순환이 안 되는 곳에 수분이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제 독소라는 아이들이 저장돼 있어요. 얘네는 원래 하룻밤 사이에 청소가 돼서 몸 밖으로 나가져야 되는 애들이에요. 소변으로, 대변으로 나가야 되는 애들인데, 내보내는 역할을 미네랄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미네랄들을 통해서 이제 세포가 하는 거죠. 면역 세포들이. 근데 그게 이제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몸에다가 이제 봉인을 해서 쌓아놓거든요. 조금 안전한 데다가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근데 독소를 이렇게 봉인하는 데 필요한 게 물이랑 지방이에요. 물하고 지방으로 중화시키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살이 찌신 분들이 다 독소가 많은 분들이에요. 네, 그게 그냥 살이 찐 게 아니라 나이 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살이 너무 안 빠져, 막 굶어도 안 빠져, 운동해도 안 빠져. 그거는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독소 빼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내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굶어서 지방만 빼고 독소는 그대로 있다. 그럼 바로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요요가 오는 거죠.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독소를 중화시키는 게 지방하고 물이라고 얘기했죠. 물만 먹어도 그냥 독소 주변에다 다 이걸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다 부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살이 찌고 이제 붓고 하는 것들은 소금 때문이 아니라 소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막혀 있고 독소가 많이 있는 곳,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 붓습니다. 얼굴이 붓는 분들은 뭐죠? 예, 여기 얼굴로 올라가는 주요 혈관들이 막힌 거예요. 네, 막혀서 여기로 혈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림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독소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올라는 갔지만 내려가지 못해서 부어 있는 거죠. 독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수분이 차가지고 붓는 거고, 그러면서 특히 목 쪽, 여기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그래서 갑상선 주변, 임파선 주변 이런 데가 이제 면역이 안 좋고 순환이 안 되면 여기가 두꺼워지고 독소가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체가 많이 부으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골반, 고관절 이쪽에서 이제 막힘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자궁 쪽에도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아랫배가 이렇게 차갑고 냉하고 그쪽에 우리가 먹었던 아이스크림, 얼음, 차가운 음식들, 얼죽아이신 분들, 얼어 죽어도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 네, 그런 냉기가 몸 안에 그대로 쌓여요. 체온은 36.5도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이제 저체온증이 돼가지고 이제 혼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몸은 어떻게든 이 36.5도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에 염증이 많고 특히 암 체질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몸에 보일러 시설이 없잖아요. 발열 기관이 없잖아요. 오로지 피가 돌면서 체온 유지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움직이면서 근육에서 열을 내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뭐 소화기관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일 때 조금 열 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혈류량 부족해서 피도 잘 안 돌아. 그러면 체온도 떨어져. 근데 자꾸 차가운 걸 먹으면 그거를 따뜻하게 다 하지 못하고 아랫배 쪽에 이제 냉기가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배꼽 주변을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막 누르기만 해도 살짝만 눌러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특히 아랫배가 이렇게 차갑고, 그런 분들이 하체 순환은 너무 안 되고요. 그리고 신장은 허리 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골반 바로 위에 이제 허리 쪽에 요추 있는 데에 신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전체적인 수분 대사가 잘 안 돼서 전신 부종도 있지만, 특히나 하체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신장 기능이 조금 뭐 병원에서 나올 정도로 안 좋으면 이제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요. 누워 계셔야 되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간이 안 좋으면은 배에 복수 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도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고, 이제 우리 몸이 1000냥이면 간이 900냥이라고 하잖아요. 간이 정말 많은 해독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순환이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복부부터 해서 요 흉부 요쪽이 붓는다. 그러신 분들은 간이 좀 안 좋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붓는 분들, 몸이 붓는 분들, 다리가 붓는 분들이 약간씩의 이제 장기에 더 약화된 장기의 특징은 있으나, 딱 내가 순환이 안 되고 독소가 많고 한 곳이 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